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경매 초보가 보수되기 시즌2 질의응답편 18번째 방송입니다. 18번째 방송. 네, 18번째. 네, 지난 시간에 유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오늘은 그 유치권을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을까? 입찰자의 입장에서든 그리고 낙찰받은 이후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는 경매 신청자로서 이 유치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네. 내가 개인 건조당을 잡았는데 또는 은행인데 네,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 이대로 가만히 두면 이 채권 매각 대금으로서 채권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치권은 허위일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잘 대응해야죠. 조져버려 유치권자? 예. 유치권자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선의의 피해자라면 뭐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이 유치권이 공사 대금을 부풀리거나 또는 공사하지 않은 걸 유치권 신고를 해가지고 이 낙찰가율을 떨어뜨려서 자기들이 입찰을 하거나 또는 낙찰자한테 점유 이전을 거부함으로써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바라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경매에서의 유치권은 가짜라는 통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신청자의 입장, 저당권자의 입장,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의 입장에서 유치권자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뭐 낙찰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선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유치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일단은 있어야 되겠죠. 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촬영했었던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시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을 조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유치권이 이제 지지난 시간이죠.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전제로 삼는 것은, 자, 지금 경매 신청 채권자나 아니면 배당을 요구했었던 채권자들, 그러니까 이런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허위 유치권이 있다. 이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유치권을 배제를 해야 되느냐. 왜냐면 유치권 그대로 내비두면 저가 입찰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죠? 네. 저가 입찰을 막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지. 네. 그래야지 본인이 이제 직접 그 절차를 밟아 나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절차 밟는 것을 누군가 이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간다 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그래야지 조금 뭐 보탬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흔히 그 경매 사건을 보면 경매 신청 채권자의 유치권 부존재 소송 진행 중 뭐 이런 멘트들이 뜨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경매 신청 채권자나 네. 아니면 이제 배당 요구 채권자들, 네. 배당을 요구했었던 채권자들이 네. 경매 절차 과정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다라는 것이 공지가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현황 조사 등에 이게 이제 있을 때 뭐 유치권 신고 플랫 뭐 현수막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현황 조사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 유치권 신고가 이제 되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권이 없음을 법원에서 이걸 확인해 주세요. 그렇죠. 이런 뜻인가요? 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 낙찰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아니에요. 낙찰받은 사람이라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경매 신청 채권자나 아니면 배당 요구 채권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가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사람을 피고로 하는 거예요.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그렇지. 상대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경매 진행 과정에서도 그 그렇죠. 소송이 네, 진행되고 네. 있으니까, 경매가 매각길이 이렇게 유찰되고, 다음 2차 매각, 3차 매각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 갖다가 확인을 했으면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봐가면서 입찰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는 낙찰이 되기 전까지 제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미 낙찰이 돼버리게 되면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낙찰이 될 때까지 채권 매수인이 매각이 돼버리면은 매각 허가 결정 전. 그렇죠. 왜냐하면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라는 것이 저가 입찰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낙찰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저가 입찰을 방지한다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지. 전문 용어로. 그렇죠. 소송에 이익이 없어서 이미 낙찰이 되고 난 이후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이제 소가 각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경매 신청 채권자나 아니면 이제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 그다음 이제 경매상 채무자.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는 경매상 채무자도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보통은 이제 경매 신청 채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 경매 절차를 조금 정지를 시켜요. 그렇죠. 예, 주로 연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정지를 시켜놓고 그 판결을 통해 가지고 그 유치권 부존재라는 것을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진행을 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선생님 하나 물어봅시다.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 진행이 됐어요. 경매 입찰이 진행되는 경매 절차 과정에서 그래서 보니까 원고 승 이렇게 떴어요. 원고 승소 판결 떴어요. 근데 그 1심에서 승소한 판결문 가지고 안심하고 경치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 2심에서 이 사람이 유치권자가 항소를 했어요. 그럼 유치권자가 또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확정이 됐냐 안 됐냐라는 거 따져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의 신청 기간에 2심 신청을 했다고 칩시다. 항소 기간에 항소를 했다. 근데 이제 뭐 1심에서 이겼으니까 유치권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물어줄 검전이 점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1심의 판결에 근거해 가지고 당연히 유치권자가 인도명령 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낙찰받고 잔대금 납부하고 보니까 이후에 유치권자가 승소해버렸네. 2심에서 뒤집어져 버렸네. 또 하나 해야지 뭐 방법이 있어요. 그 위험 부담을 또 안아야 된다. 그렇죠. 1심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긴 건 아니다. 유치권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만약에 1심에서 이기고 이 신청 기간에 유치권자가 그 2심 항소 제기를 안 했으면 이제 안심하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를 안 해야지 확정이 되지. 그러니까 항소 기간이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걸로 이제 소송이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 유료 사이트에서 떠 있는 유치권 부정자 소송에서 원고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2심에서 항소를 안 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된다는 얘기예요? 확정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 그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네. 법원 그 사이트 들어가면 네. 법원에서 이제 판결 내용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확인해서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경매 신청 채권자로서 경매를 일시 중단시키고 또는 연기시키고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 경매 신청자가 할 수 있는 다른 액션 같은 거 없을까요? 뭐 유치권을 깨뜨리기 위한 어떤 이거를 제 가격에 경매에서 팔려서 자기 채권을 완전하게 다 배당받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 같은 거. 아니 그런 거 말고는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배제하는 거 아니면은 그러면 무슨 협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건 뭐 협상이 가능하다면은 협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협상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요? 자, 어떤 빌라를 한 동을 신청을 하는데 그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이 돈을 빌려주는데 너 공사할 건 알겠는데 공사하다가 건축이 중단이 되면 또는 터파기 공사하다가 토목공사 다 해놓고 이 지하 이게 다 파놓고 이 공사업자 같이 3자 대면해가지고 여기 와서 사인해라 돈 빌려줄게 유치권을 당신애들이 공사 중단에 돈을 못 받더라도 이거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각서를 쓰고 대출을 받았어. 그랬을 경우에 유효할까요? 그럼요. 그 우리 지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 그 공사대금 채권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하지 않겠다. 나는 합의를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아예 유치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그때 이제 은행에서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공사업자도 너무 억울하잖아. 공사하는데 공사 대금도 못 받았는데 물론 사인을 해줬지만 한 푼도 못 받고 자기는 자재 비용 자재업체들한테 자재비 달라 뭐 달라 해가지고 돈 이미 선결제 다 해줬는데 새끼는 공사 지금 거의 95% 이상 다 완성됐는데 돈 없다고 배째고 나잡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앉아가지고 점유라도 하고 경매 넘어갈 때 이거라도 다음 공사비라도 건져야 되는데. 근데 그 공사업자가 그게 불쌍한 거 맞아요? 아니 지 채권은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래놓고 유치권 주장하는 게 이게 양아치나 하는 짓이지. 공사를 따내려고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 인상 살다 보면 생계형이지 양아치는 아니지. 양아치지 그거. 실질이 그렇다면 좀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뭐 다른 저기 건축주한테 돈 빌려준 사람은 안 불쌍해? 뭐, 네. 그럼 다른 돈 빌려준 사람 다 때려잡고 지만 돈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유치권이잖아. 그것도 그렇네. 그죠? 뭐 양아치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차.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건 이 유치권이 없을 때만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는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근데 2억 3억씩 유치권 신고서에 막 2억 3억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에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부존재가 아니라 뭐 감액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때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일부 패소 판결이 나겠지. 그래서 피담보 채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려주게 돼요. 자, 어쨌거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소는 정리를 하면 경매 신청 채권자나 배당 요구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 거다? 낙찰이 되기 전까지,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유는 저가 입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뭐 경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낙찰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를 해서 유치권 배제할 수 있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죠. 낙찰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권 부존재 이행소송. 그렇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 저가 입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입찰 방지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이 이제 확정되기 전에만 가능한 것이고. 그럼 낙찰된 이후는? 낙찰된 이후에는 이행하라라고 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점유를 넘겨달라. 아니, 경매 신청 채권자나 아니면 배당 요구 채권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낙찰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채권을 실현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유치권 부존재 확인이라든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행 청구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낙찰자만 이행 청구하면 되겠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매각이 되고 난 다음에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소를 경매 신청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 예외. 어떤 경우냐면은 유치권 신고가 안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유치권 신고가 안 돼 있는데 매각이 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낙찰자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나 아니면 현황 조서서에 유치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낙찰자는 경매상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이 매각 허가 이제 집행법원에다가는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이런 거를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매상 채무자나 아니면 경매 신청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가 있어. 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면은 유치권 때문에 내가 낙찰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고 너네들이 알면서도 이거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걸 우리 매도인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몰랐는데 새로 배우네.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낙찰자에게 돈 물어주는 것은 어떨 때 유치권자가 있음을 뻔히 알아. 그럼 유치권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경매 신청자가 알고 있었다는 걸 갖다 증명을 해야 되네. 그렇지. 그럼 불가능할 텐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극히 예외적이고, 요거 유치권 신고가 안 됐을 때 얘기라. 하긴 뭐 유치권은 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절차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피고는 이제 유치권을 주장하는 놈이고 원고는 경매 신청 채권자나 배당 요구 채권자가 원고일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유치권이 있다 없다 이거 누가 증명을 해야 되지, 소송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 신고를 한 놈이 내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공사 내역서라든지, 그렇지. 뭐 거래 명세표라든지, 돈 주고 갔으면 세금 계산서라든지, 뭐 통장 입금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소가 원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소송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다 입증해야 되니까. 자신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경매 신청 채권자나 아니면 배당 요구 채권자 입장에서 가짜 유치권에 대응하는 절차가 뭐냐? 이거는 이제 경매 집행 법원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법원에다 하는 게 아니라 민사법원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요소를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매법원에다가는 이 소송 진행 중이니까 기일을 연기해달라. 그래서 경매 절차를 조금 정지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유치권을 배제를 해야 되겠죠. 한 6개월 정도 걸릴까요? 꽤 걸릴 수도 있어요. 저쪽에서 다투기 시작하면. 쟁점이 있고 복잡해지면 서류 보완해라 뭐 원고에서 쪽에서 이쪽 이런 서류 이런 그 주장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반박할 근거가 있느냐 서류 받고 또 여기서 또 반박하고 또 한 번씩 할 때마다 한 달씩 넘어가면 1년 넘게도 걸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하면 방법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서 자, 이거는 경매법원에다 제기하는 거 아니다. 일반 민사법원에다가 제기를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경매 신청 채권자나 배당 요구 채권자여야 되는 거다. 가압류권자도 배당 요구 채권자라고 봅니까? 그렇죠. 그 가압류가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에 가압류가 됐으면은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니까. 그래서 이런 채권자들이 저가 입찰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요소를 제기하는 거다. 그러니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 거다. 낙찰이 될 때까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근데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더라도 유치권 신고가 안 돼 있는 놈이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이때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요소를 제기할 소이익이 있다. 이건 이제 받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요소를 제기했을 때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아닌지는 다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다. 피고가 다 증명을 해야 돼. 유치권을 주장하는 놈, 그 놈이. 그 다음에 유치권은 실제 있어. 근데 피담보 채권을 과도하게 신고를 했을 때 그럴 때에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경매 신청 채권자나 배당 요구 채권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 진짜 유치권이든 가짜 유치권이든 이걸 어떻게 깨뜨릴 거냐, 이거는 우리가 다음 방송에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랐어. 살라미 쓰잖아. 자,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18번째 방송. 우리는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입니다. 조 바이든이 조 날리면으로 바꾸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갑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